자, 용어풀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역 진행이다. 비가역 진행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수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 이렇게 표준 규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의사의 치료에 의해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역적인 진행 이러면은 비가역이라면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비가역은 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치료에도 어떠한 효과를 못 보는 게 뭐야? 비가역 진행이에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비가역 진행이다. 자, 수정학대 가족. 수정학대 가족은 부모와의 동기가 어려워지면서 노인 부모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는 거. 이거는 자녀가 출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 집에 같이 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근거리에 살면서 부모님들이 손주들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님 좀 돌봐주고 이러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가까운 데서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정학대 가족.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수정학대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빈둥지 증후군.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나 양육자가 경험하는 상실감과 외로움,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런다. 저자녀식이 변비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대장암의 원인이 되고요. 이것이 뭐냐?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 그냥 찌꺼기가 남지 않는 음식물을 뭐라 그래요? 저자녀식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선씨, 미숫가루, 두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뇨성, 노화로 인해서 당뇨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잘 걸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당뇨성이라는 게 뭐냐?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당을 흡수하는 능력.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다당류로 단당류로 분해가 돼서 혈액 속에 있는데, 혈액 속에 있는 당이 혼자서 세포로는 못 들어가요.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인슐린이 데리고 들어가요.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돼요? 췌장에서. 그런데 노화로 인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당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많아서 고혈당, 그래서 고혈당으로 인해서 소변에 당이 많이 나와서 당뇨다. 아셨죠? 네. 운동실조증.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뇌졸중의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고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신마비 맞았어, 옳소, 이러고 반신마비에 또 일부 많이 찍는 거야. 아셨나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 손해에는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실조증. 그래서 균형 감각이 없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운동실조증. 자, 연화장애 또는 삼킴장애,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짐, 뇌졸중의 증상이죠. 복시, 한 개의 물체가 이게 겹쳐서 두 개로 보이는 걸 복시라 그래요. 시야장애, 시야의 한 기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의 얼굴이 갑자기 깜깜해지대, 반쪽이. 이게 시야장애, 뇌졸중의 증상이죠. 자, 선망.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거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인지기능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다. 그래서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선망은 치유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이건 뭐예요? 선망이죠. 좌결감. 좌결감은 뭐예요? 타는 듯한 통증, 화끈거림.
대상포진 증상이죠. 자결감. 두발 전용 세정제. 이게 이제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왔어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두발 청결 제품이죠. 그래서 누워 계셔서 물로 머리 감기기 어려울 때는 이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묻히고 마사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돼요. 그래서 물이 필요 없는 두발 세정제예요. 흡인.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음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고 흡인.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렇게. 자,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미음이 빠졌네요. 네.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이거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나왔어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급여 제공 내용을 RFID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전송하고 이 전송된 것을 토대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제. 이걸 뭐라 그래요?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 그런다. 그래서 기록에서 19년도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말기 환자. 이 말기 환자 연명 의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19년도 개정판에 내용이 새로 들어왔어요. 예.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전문의 1명, 즉 뭐야? 의사 2명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을 진단받은 환자를 뭐라 그래요? 말기 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기 환자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저기 암 환자가 저기 항암 치료가 들질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당 의사 또는 뭐예요? 해당 전문의 1명의 진단이 내려왔을 때 뭐라 그래요? 말기 환자라고 한다. 연명의료라는 건요. 말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뭐라 그래요? 연명의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명의료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생명만 연장시키는 거.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또는 혈액투석을 해서 항암제 투여를 해서 인공호흡기, 자가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기계가 호흡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시키는 의학적 시술을 뭐라 그런다? 연명의료라고 한다.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또는 말기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등록을 해놓고 가족들에게 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놨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기 환자가 진단이 떨어지면 더 이상의 연명의료는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이거 등록했다고 말기 환자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의례적으로 알겠지? 이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확인 들어가야지 돼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내가 나 연명의료까지는 나 안 할래. 그랬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몰라.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 이러면서 다시 연명 치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네네. 일반 대상자와 치매 대상자의 차이죠. 제가 늘 그랬죠. 그때 달라요. 이랬죠. 예. 그래서 일반 대상자는 음식의 온도나 목욕물의 온도는
누가 확인해요? 요양보호사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가 확인한다 있죠. 일반 대상자일 때는 음식의 온도나 목욕물의 온도를 누가 확인해요? 대상자가 확인하게 한다. 이렇게 가요. 대상자 확인하게 한다. 하지만 치매 대상자는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요양보호사가 확인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있죠. 항상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만 치매 대상자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치매 대상자일 때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있죠. 자, 일반 대상자는요. 음식에 맞춰 포크, 숟가락, 젓가락을 준비하게 돼요. 그랬는데 치매 대상자일 때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 왜냐면은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하는 걸 또 까먹고 멍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저에 뭐가 묵직하니 뭐가 있네 느끼겠죠. 보니까는 아, 밥 먹는 거구나. 그러고선 식사를 또 하겠죠. 약간 무거운 숟가락 있죠. 자, 일반 대상자의 칫솔모는 부드러우면서 약간 탄력이 있는 칫솔모가 좋다 이렇게 가요. 선생님들이 대형마트에 칫솔 사러 가면은 칫솔모를 먼저 만져보죠. 근데 칫솔모가 너무 부드러우면은요 잘 안 닦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우면서 약간 탄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요. 하지만 치매 대상자일 때 뭐예요? 부드러운 칫솔모. 치매 대상자일 때는 부드러운 칫솔모. 예.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들은요 생각 없이 막 문질러 대잖아요. 그러니까 잇몸 손상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한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자, 일반 대상자의 의치는 자기 전에 뺀다. 근데 치매 대상자의 의치는 하루 중 6 내지 7시간 정도 제거한다. 낮에. 예. 자, 치매 어르신한테 어르신 이거 저기 답답하시니까요. 주무시기 전에는 의치를 빼고 주무시죠. 이러면은 치매 어르신이 뭐라 그래요? 당신 거 빼간다고. 입도 안 벌리고 밤새 의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어르신 이거 치아 잇몸 너무 답답하죠. 이거 좀 잠깐 빼서 좀 여기 좀 시원하게 잇몸 좀 시원하게 할까요? 이러면서 하루 중 6 내지 7시간 의치를 뺀다. 일반 대상자는 자기 전에 뺀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일반 대상자는 구강 내 음식물 제거를 위해 식후에 입안 헹구기를 해요. 예. 우리가 입안 헹구기 할 때 식전 입안 헹구기와 식후 입안 헹구기가 있죠. 식전 입안 헹구는 이유는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식욕을 돋구고 의산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전에 입안 헹구기 할 때요. 그다음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전에 입안 헹구기 한다. 그렇죠? 개인위생에서 나오잖아요. 식전 입안 헹구기, 식후 입안 헹구기 해가지고 식전에 입안 헹구는 이유는 구강 건조를 방지하고 식욕을 돋궈주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전에 입안 헹구기 한다. 이거는 입안이 건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사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랬는데 치매 대상자는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뭐예요? 식후에 물을 마시도록 한다.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O예요? X예요? X예요, X. 왜요? 식후가 빠졌으니까. 아셨죠? 식후가 빠졌으니까 식후에 물을 마시게 한다.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한다. 이게 뭐야? 구강 청결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상자는 입안 헹구기가 가능하지만 치매 대상자는 그냥 차나 식후에 차나 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가요.
선생님 2교시에서는 치매에 대해서요. 치매에 대해서 한 20% 정도 나와요. 45문항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만 제가 핵심만 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환경은 바꾸어주면 안 돼요. 있죠? 일반적으로 뭐야? 환경은 바꾸어주지 않는다. 이렇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자의 기능 상태 및 대상자의 사항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준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이 오른쪽에 편마비인 대상, 치매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주 쓰는 물건을 왼쪽에다 옮겨놔야죠. 있죠? 오른손이 편마비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능 상태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요양 서비스를 달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종종. 치매 대상자의 기능 상태 및 사항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달리한다. 달리해야죠. 있죠? 앞에 뭔가가 조건이 붙었어요. 기능 상태 또는 상태에 따라서 뭐예요? 요양 서비스를 달리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환경을 바꾸어준다. 아셨죠? 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요. 의료인에게 보고한다.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진찰을 받아야죠. 구강 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삼킴 장애가 있다든지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왜 식사를 안 하시는지를 의료인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의료인에게 보고한다예요. 갑자기 또는 급격하게 체중 감소가 있어도 의료인에게 보고한다예요. 자, 그런데 치매 대상자가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있다.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있다. 이럴 때는 고열량 식이를 준다.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생님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있다. 고열량 식이를 준다. 아니야. 고열량은 칼로리가 많고 어르신들 성인병 때문에 안 되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유가 없다는 거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았는데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고열량 식이를 제공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자,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 섬유질 음식을 제한한다. 있죠? 이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헷갈려해요.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섬유질 음식을 제공한다 이러면 아 그래 맞아 섬유질은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섬유질 음식 제공하는 거 좋은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실금이라는 건 뭐예요? 변이 묽은 거예요. 섬유질이라는 건 뭐예요? 변을 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변이 묽은데 거기다 대고 변을 묽게 하는 섬유질 음식을 주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변실금이나 설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섬유질 음식을 제한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자, 이제 상황별 치매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복적인 질문을 할 경우에는 같은 말로 대답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의를 환기시킨다. 있죠. 소리를 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러면은 참 좋은 답이에요. 아셨죠? 네. 파괴적인 자 물건을 훔쳐갔다고 할 경우 물건을 훔쳐가서 내 물건 없어졌어. 이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함께 찾아본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내 물건 없어졌어. 이러면 뭐예요? 함께 찾아본다. 자, 파괴적인 행동이 끝난 후에는 왜 그랬어요? 하고 묻거나 상기시키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죠. 파괴적인 행동은 고집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행동이나 배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예. 반복적인 행동이나 배회를 할 때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단순한 일거리에는 콩 고르기, 수건 개기 이런
단순한 일거리요. 배를 하거나 석양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TV를 켜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특히 또한 석양증후군이나 야간 선망이 있을 때는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반복적인 행동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의심망상이 있어서 나 방 지킬래 이러면 뭐야? 해가 되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하시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의 치매 증상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개인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아 저거는 치매 증상이네 이러면서 이해를 해주려는 거죠. 치매 대상자는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과 상을 적절히 사용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한테 벌을 주려는 거는 성적 행동일 때는 어떻게 돼요? 벌이나 상을 적절히 줘라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렸다 이러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를 입혀준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렸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야단을 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욕구를. 왜? 배설하고 싶어서 바지를 내렸나? 사타구니가 뭐 가려워서 바지를 내렸나?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해결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치매 대상자 의사와 소통할 때는 뭐예요? 신체적 접촉을 한다. 밑줄 자. 신체적 접촉을 한다. 선생님 시험 문제 지문에요.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할 때 가능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X죠. 여기에서 이걸 O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성희롱으로 가는 거야. 성희롱으로.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가볍게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이게 앉는다든지 이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해야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할 때는 신체적 접촉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어린아이 같이 대하지 말라. 아셨죠? 어린아이 같이 대하지 말라. 이거는 시험 문제에 치매 대상자를 어린아이 같이 대하라. 이러면 그걸 또 맞다라고 해. 왜냐하면 그래 눈높이를 맞춰야죠. 치매 어르신은 인지력 판단력 떨어지니까 이해력도 떨어져서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거기에 수준을 맞춰줘야지 이러고 가는데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종종 나오는데 가끔씩 올소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어린아이 같이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예. 목욕 과정은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실내 인테리어도 단순하게 있죠. 치매 대상자의 운동은 친숙해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오죠. 식사를 했는데도 치매 대상자 식사를 했는데도 왜 밥을 안 주냐고 나 밥 달라고 이럴 때 대처 방법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예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었다가 먹은 그릇을 확인시켜 준다. 세 번째로는 매 시간 후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매 식사하고 나서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왜 나 밥 안 줘? 이러면 어르신 식사하시고 어르신이 지금 먹었다 여기 동그라미 금방 치셨네요. 이러면서 확인시켜 준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선생님 핵심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쫙 좀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들으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뭐냐면 단원별로 해가지고서는 동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